크리소스가 솔론의 말을 깊이 생각했다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방향을 바꿨다면 그렇게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은 다시 크리소스 왕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저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가 리디아를 공격해서 왕이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왕을 올려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형벌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소스는 14년간 리디아를 통치했고 14일간 포위되어 있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14년 통치했지만 14일 동안 포위되었다가 14명과 함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키루스가 공격했을 때 신탁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너는 그 전쟁을 하게 되면 대국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신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페르시아는 대국을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해석하고 공격을 했는데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대국을 멸하긴 했는데 그 대륙은 자기의 나라였던 것이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장작 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솔론의 말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3번 소리쳤습니다. 솔론, 솔론, 솔론. 내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크리소스는 솔론, 솔론, 솔론이라고 절규했던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보던 키루스 대왕이 너무 신기해서, 너무 이상해서 왜 솔론이를 부르는지 잠시 화형을 중단하고 크리소스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왜 솔론의 이름을 불렀는가?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때 솔론을 만났을 때 솔론이 해줬던 말을 내가 깊이 생각하고 반성했다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았을 텐데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키루스가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그리스 사람도 아닌데 리디아 사람인데 왜 델피에 그렇게 많은 공납품을 바쳤나가? 왜 그렇게 많은 신탁을 받으려고 했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랬더니 크리소스가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저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 운명에 대해서 알았는가? 내 신탁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신탁은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소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인생을 행복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크리소스는 이렇게 키루스에게 말하죠. 폐하, 저는 저 자신을 몰랐습니다. 저는 엄청난 부를 가졌습니다. 군사도 많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제일 센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저는 폐하를 대적할 상대가 못 되옵니다. 이제 죽게 될 운명입니다. 반면에 키루스 대왕 당신은 폐하는 어릴 때부터 탁월함을 실천하는 분이었는데 저는 제가 가진 재산만을 자랑했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이제야 저는 제가 왜 불쌍한 사람인지 제 자신을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제야 내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왜 헤로도투스와 크세노폰의 책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 돈과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라고 얼마나 많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헤로도투스는 이 한 사람의 허영심이, 이 명예욕이, 이 돈에 대한 탐욕이, 이 잘못된 지도자가 고대 근동의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은 헤로도투스가 제출하는 탐사 보고서이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할 지도자들이
좌우면하고 좌충우돌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쓸데없는 질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헤로도트스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군주의 거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산, 돈과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제일 오른쪽에 있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500만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를 그리고 그리스를 침공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다리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아테네를 침공했던 사람이지요. 이 다리우스 왕과 크세르크세스는 거의 신으로 모셔졌습니다. 그래서 신왕으로 모셔졌죠. 앞에 있는 분이 다리우스고 뒤에 있는 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앞에 조아리고 있는 신하들은 입술에 자기 손을 대고 있죠. 왜? 신이 내뿜는 공기를 자기가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신왕 다리우스가 첫 번째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490년, 기원전 490년에 있었던 마라톤 전투입니다. 놀랍게도 이 그리스 연합군이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엄청난 해군이 상륙을 했는데 마라톤 해변에 아테네의 군사들 그리고 연합군들은요 10명의 장군들이 그 군대를 이끌었는데 5명이 갈라져서 싸웠습니다. 기습 공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5명과 5명끼리 서로 막 의견 충돌이 일어났죠. 그때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선제 공격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기대와는 달리, 예상과는 달리, 특히 페르시아 군대가 방심하고 있을 때 이 아테네와 그리스 연합군이 돌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병렬 앞에서는요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기존의 작전과는 전혀 다른 작전이었죠. 널리 알려져 있는 대로 그리스군은 일로서서 긴 5m에 이르는 긴 창을 가지고 한 걸음씩 행진하는 것으로 작전을 짜고 내셨습니다. 그 방진 형태를 쉽사리 깨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군은 늘 방진형의 전쟁을 이끌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밀티아데스는 공격하는 전위대에게 200m를 앞겨놓고는 전속력으로 달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페르시아에는 화살을 포함한 장거리 무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기 전에 신속하게 달려서 단숨에 목을 베는 그런 작전을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그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담담하게 써내려갑니다. 아테네인들은 페르시아인들과 맞붙어 싸우게 되자 정말 훌륭하게 싸웠다. 우리가 알기에 그들은 적군을 향해서 뛰어서 돌격한 최초의 헬라인들이었고 그리스 사람들이었고 페르시아풍과의 옷과 그것을 입고 있는 자를 보고도 참고 버틴 최초의 헬라인들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 사람들은 페르시아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 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6,400명이 죽었고 아테네 측에서는 192명의 전사자만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입니다. 아버지 다리우스가 마라톤에서 참패를 당하자 그것을 설복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물론 가족들과 시종들을 포함해서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 그리고 그리스를 침공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났던 테르모필레 현장입니다. 사실 이렇게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이곳에서 스파르타를 대표했던 300의 용사와 그 연합군들이 함께 싸워서 모두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죠. 헤로도토스는 놀랍게도 이때 죽었던 모든 전사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스인들은 죽음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들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싸웠다. 레오니다스는 그들과 함께 용감하게 전사했는데 사실 나는
300명 전원의 이름을 알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간 과장된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이 레오니다스가 용감하게 방어를 하기는 했지만 그 엄청난 군대의 진격을 막지는 못했죠. 아테네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실 아테네에서 차를 타고 아마 테르모필에 가면 한 5시간쯤 걸립니다. 그 5시간 거리에서 이제 엄청난 페르시아의 대군이 아테네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테네 사람들은 좌충우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게 되었죠. 그때 주력 부대가 이번에는 해군을 이끌고 아테네 쪽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자, 그때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이 크세르크세스가 어떻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헤로도스는 역사에서 굉장히 길게 쓰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그리스를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정 신하였던 마르도니오스라는 사람이 전쟁을 하자고 꼬드겼습니다. 에우레페,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의 그리스에는 과일나무가 많고 땅이 풍요로우니까 그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서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폐하 공격하시옵소서. 그런데 크세르크세스는요, 그 소식을 그 신하의 청을 듣고 당장 공격 앞으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숙고하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숙부였던 아르타바노스입니다. 그 숙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하, 상반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것이 군주가 할 바이옵니다. 저 사람이 공격하자 그러지만 저는 반대합니다. 전하께서도 보시다시피 신께서는 생물 중에 월등히 큰 것을 벼락으로 치시어 그것들이 잘났다고 우쭐대지 못하게 하시고 작은 것들은 조금도 신을 자극하지 않사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신은 월등히 큰 것은 무엇이든지 줄이려고 하옵니다. 높이 올라가면 내려갈 때만 있다는 것입니다. 커지면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 내려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치를 잘 깨달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쟁을 말렸습니다. 전하, 우리는 여기가 충분합니다.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읍시다. 그랬더니 크세르크세스가 화를 냅니다. 자기 숙부에게. 내가 지금 공격하려는데 왜 반대를 하는가라고 벌컥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수구만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전쟁 준비를 한참 하고 있던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이여, 여러분은 내가 생각을 바꾼 것을 용서하시오. 아직 판단력이 성숙하지 못하였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크세르크세스가 어떤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결정을 내릴 때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좌고우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숙부의 조언을 듣고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혈기가 넘쳐가지고 그냥 내가 우리 숙부에게 할 말 하지 못할 말을 한 것 같소. 그러니 전쟁 준비를 그만두시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자는데 꿈에서 전쟁을 하라는 또 계시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다시 숙부에게 묻습니다. 숙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페르시아의 엄청난 군인들은 군장을 꾸렸다가 풀었다가 꾸렸다가 풀었다가 공격 앞으로인지 집에 가라는 건지 공격 앞으로인지 집으로 가라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숙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그것은 개꿈입니다. 꿈은 신의 뜻과는 무관하옵니다. 대개 낮에 생각했던 것들이 잘 때 꿈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개꿈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더니 크세르크세스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왕의 옷을 입고 숙부가 내 침대에서 주무시오. 그래서 그 꿈이 다시 나타나면은 전쟁을 합시다. 그랬더니 숙부가 그냥 전쟁하세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헤로도트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군주의 거울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까? 좌고우면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나약한 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50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해오던 페르시아의 그스레크세스는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짓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웃을 짓을 합니다. 어떤 일이냐? 여기가 지금 터키하고 그리스의 경계선입니다. 아토스라는 곳인데 지금은 수도원들이 쭉 서 있죠. 저 아토스라는 여기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저 긴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밑으로 가자니 너무 풍랑이 거세서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 바로 이 두 지역을 가르는 운하를 파괴합니다. 아토스 운하였습니다. 헤로도투스는 뭐라고 기록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세르크세스는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후세의 기념비로 남기고 싶어 과시욕했어. 운하를 파도록 명령한 것 같다.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이죠. 과시욕에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인지 아십니까? 이제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이 있습니다. 굉장히 좁은 곳입니다. 이곳에 다리를 놓게 하죠. 배를 일렬로 쭉 세운 다음에 그 위로 500만 대군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처음에 배를 놓았는데 폭풍이 일어가지고 그 배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크레세르크세스가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신하를 보내서 채찍으로 바닷물을 때리게 합니다. 곤장을 치는 거예요. 바닷물에. 이 무엄한 파도야. 감히 우리 폐하의 앞길을 막다니 너는 곤장을 받아 마땅하도다. 그래서 300대의 곤장을 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후대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군주였다는 것입니다. 그세르크세스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좌충우돌 좌고우면 하다가 겨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우매하고 자기 과시욕에서 어리석은 짓을 범하는 그런 군주였다는 것이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부를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착각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무엇이 행복인지를 아는 사람.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내 자신을 아는 사람.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과시욕에서 행동하지 않은 사람이 진정한 군주라는 것입니다.